안녕하십니까. 인천대산전기작업학교 엄용현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전기기기 직류기부터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전기기기에 나오는 이제 단원별로 문제가 몇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5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자, 직류기, 그 다음에 동기기,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유도기, 그 다음에 정류기, 이렇게 5가지 단원이 있는데요. 자, 이 5가지 단원 중에서 몇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지 보시면, 자, 직류기는 보통 3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고요. 자, 동기기 3개에서 4개. 자, 변압기가 4개에서 5개. 자, 유도기도 4개에서 5개. 자, 죄송합니다. 정류 잘하고 썼는데 정류기입니다. 정류기. 자, 2개에서 3개 정도 나올 건데 저번 시험에서는 1개 나왔어요. 1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중을 우리가 선생님들 요 4가지 단원을 더 비중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 좀 이제 문제를 더 많이 맞출 수 있는 이런 전략이 되겠죠. 정류기는 워낙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의 관연도 문제로 준비를 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요 4가지 단원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보충해서 보강해서 문제를 더 많이 맞출 수 있게끔. 왜냐면 여기가 이제 구조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구조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보다는 정류기보다는 이 4가지 단원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직류기는 얘는 말 그대로 직류를 사용하는 어떠한 회전기계를 말하는 건데요. 회전기계라는 것은 결국 전동기 또는 발전기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동기 또는 발전기, 모터 아니면 제너레이터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전동기나 발전기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생님들 보실 때 직류를 사용하는 전동기, 직류를 만들어내는 발전기,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이런 식으로 좀 보실 거고, 자, 동기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동기 전동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도 존재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동기, 발전기. 그 다음에 변압기는 정지기예요. 자, 얘네 2개는 회전기예요. 회전기. 어떤 회전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회전 운동을 필요해서 동력을 얻어내는, 전기를 투입해서 동력을 얻어내는 거 전동기. 자, 발전기, 전기를 어떤 회전 운동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는 어떤 회전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전압을 변압시키는 거거든요. 전압을 승합시키든지 또는 강압시키든지. 그래서 얘는 정지기 일종에 포함이 돼요. 정지기. 멈춰 있는 거죠. 네, 멈춰 있는 거. 자, 유도기는 우리 여기서는 유도 전동기만 얘기할 겁니다. 유도 전동기. 전동기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 거고요. 발전기는 보통 이 동기기에서 동기 발전기가 대부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유도 발전기는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자, 얘 또한 마찬가지로 회전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회전기 일종. 자, 이 정류기는 자, 정지기입니다. 정지기. 예를 들어서 정류기라는 것은 이제 전력을 변환하는 장치라 보시면 돼요. 전력이 변환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인버터, 컨버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할 거고, 반도체 소자로 이제 전력을 변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보통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보통 여기까지만 일단 우리가 공부할 파트 부분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지워두고 이걸로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1장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선생님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자, 전류의 자기작용,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나머지 손가락이 감싼 방향으로 자력선이 형성되며 마찬가지로 나머지 손가락이 감싼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력선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 말고는 좀 요걸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 자력선이라는 건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막대 자석 아시죠? 문방구에서 파는 막대 자석. 뭐 예를 들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다. 자, 얘는 그럼 영구 자석인 거예요. 영구 자석. 자, 영구적으로 자기력선을 자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얘는 N극에서 S극으로 어떠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자기력 선들이 존재합니다. 자기력 선들이 존재할 건데 자, N극으로 나가서 S극 물론 여기 안에서 이렇게 폐회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회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폐회로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선 하나하나를 우리는 자기력 선이다라고 부릅니다. 자기력 선이다라고 부를 건데 우리가 선생님들 이 자기력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 기기 파트에서는 우리가 발전기라는 것은 어떤 회전 운동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는데 이 발전기에서 이제 회전 운동 어떤 원동력을 통해서 회전 운동을 통해서 그냥 허공에다 대고 돌린다고 해서 전기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이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그 안에서 회전 운동을 통해서 이제 기전력이 발생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선들을 다 묶어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선들을 다 묶어서 자, 자기력선 속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기력선 속. 그래서 묶을 속자를 써서 자기력선 속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자속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속이라는 게 나올 건데 자, 자속이라는 것은 기호는 우리가 이제 파이라고 씁니다. 파이. 얘를 파이라고 읽을 건데 자속은 파이다라고 항상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얘 단위는 웨버라고 부릅니다. 웨버. 자, 이게 있어야지만 발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전동기가 동력을 얻어낼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자속입니다. 자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꼭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얘는 지금 제가 영구자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영구자석은 이 자속이 뭐 한계치가 있겠죠. 당연히 한계치가 있겠죠. 이 자속이 세지려면 이 자속도 커져야 되고 그쵸? 그러나 우리가 선생님들 그 전기 기기라는 것은요 물론 이 크기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크기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크면은 기계가 너무 커버리면은 또 이동할 때도 좀 약간 불필요할 수도 있고 이동할 때도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또 중량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보다는 이 영구자석보다는 전자석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요. 자, 전자석이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전자석. 자, 전자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철심에다가 어떤 철심이에요. 그냥 철심. 자,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습니다. 구리로 된 코일을 감을 거예요. 구리로 된 코일을 이런 식으로 감을 겁니다. 감은 다음에 여기다가 직류 전원을 공급시켜주면 자, 여기는 이 표현이 지금 직류입니다. 직류. 자, 직류를 여기다 인가시키면 여기 안에는 자,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전류가 흘러갈 건데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감기겠죠.
그럼 여기 위로 자 나와서 이렇게 회로를 이루겠죠.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자, 이때 그럼 여기서 이 철심을 통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자속이 발생됩니다. 자속이 발생될 건데, 물론 말 그대로 요 파란 색깔로 표현했던 요 자기력선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건데, 이때 나온 법칙이 바로 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는 겁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직선 도체일 때랑 코일일 때랑 좀 달라요.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자, 일단 직선 도체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 도체. 자, 도체가 이렇게 일자로 쭉 있는 상황에서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된다면, 자, 그 흐르는 방향이 지금 엄지가 전류가 됩니다. 엄지가 전류고, 나머지 손가락, 오른손 법칙이니까 오른손으로 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도체 주변에서는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이 감기는 요 방향으로 자기력 선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자속의 방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면 그 코일 주변에는 자기력 선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 도체일 때랑 코일일 때랑 다른데, 자, 직선 도체일 때 나머지 손가락은 뭐 자기력 선이라고 볼게요. 자기력 선. 뭐 자속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때 코일일 때는, 환상 코일일 때는 좀 달라요. 환상 코일일 때는, 자, 엄지와 나머지. 자, 이때 엄지는 자속이라고 보시면 돼. 자기력선 속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이때 나머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다라는 거였어요. 전류의 방향. 즉,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감겼죠. 제가 지금 여기 그림 그린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와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자, 이때 이 환상 코일일 때, 즉 코일로 이렇게 철심이 감겨 있을 때는, 자, 이 나머지 손가락이 제가 전류라 그랬고 엄지가 자속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감기겠죠. 이렇게 감기면, 엄지 피면, 즉 여기서 나온 자속들은 이쪽 방향으로 자속이 흐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렇게 자기력선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폐회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냈으니까 나머지 손가락 감고 엄지손가락 자속의 방향은 왼쪽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 왼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N극, S극 중에 당연히 N극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N극이 형성되고 S극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좀 후반 갈수록 선생님들이 좀 자속의 방향 이런 것도 알아내기 위한 거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선생님, 제가 그럼 여기다 S극, 여기를 S극, 여기를 N극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나머지 손가락 전류 감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존재하는 게 무슨 원리?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게 존재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직선 도체일 때랑 코일, 즉 환상 코일, 철심의 코일을 감아놨을 때는 이렇게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패러데이 법칙, 전자유도 작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얘는 요거랑 위에 있는 거는 조금 다른데 어떤 법칙이냐? 자, 코일과 쇠교하는 자속의 시간 변화에 비례하여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자, 전자유도 현상이라 하고, 이를 이용해서 기전력의 발생 원리를 설명한 것이, 자, 패러데이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부호는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고, 선생님 지금 뭐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이 검류계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보는 거예요. 전류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건데, 자, 여기 코일을 감아놨죠. 코일을 감아놓은 상태에서 자석을 제가 위에서 이 코일 안쪽으로 움직였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석이 갑자기 자기한테 들어온 거니까, 이때 코일에서는 쇠교작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쇠교작용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석이 움직이면 이 코일에서는 자석이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돼요. 기전력이라는 것도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기전력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압과 같은 의미예요. 전압과 같은 단위도 사용하기 때문에 볼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전력이라는 것은 보통 E라고 쓰는데, 얘 단위 또한 볼트라고 사용합니다. 볼트라고 사용하고, 즉 자석이 이렇게 코일 안쪽으로 흐르게 되면 이 코일에서는 기전력의 방향이 위로 방향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자석이 밑으로 쭉 들어갔으니까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역기전력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기전력이다 쉽게 표현을 할 건데, 자, 이때 전류의 방향은 이 자석이 흐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요. 이렇게 흐르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자석을 이번에는 위로 뺐어요. 자석을 방금은 밑으로 넣었다가 이번엔 반대로 뺐을 때는 얘는 기전력이 또 얘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성이 돼요. 기전력이 생성이 돼서 얘 전류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쌤 이거는 이론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이런 원리가 이제 변압기 파트에서 나옵니다. 변압기 파트에서 보통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은 좀 넘어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 꼭 좀 알아두시고, 이 자속이라는 거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자속이라는 게 있어야지 기전력이 만들어져요. 즉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보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볼 건데,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무엇이냐? 자, 발전기가 어떤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 자속을, 이 발전기는요, 그 안에 회전자가 있어요. 회전자. 어떠한 녀석은 회전을 하고 어떤 녀석은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 직류기 파트에서 이 고정되어 있는 녀석은 자속을 만들어주는 녀석이에요. 즉 자속을 흘려주는 와중에 어떠한 도체, 이게 지금 도체라고 보면 이 도체가 이 구리선이에요. 구리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체, 이 코일이 자속을 이렇게 자를 때 기전력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기전력이 발생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무엇이냐? 여기서 만들어진 자를 때 이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전류가 흐를 건데, 그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자를 때 기전력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갈 것인지 이렇게 갈 것인지 알아내는 법칙이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자석이, 예를 들어서 N극에서 자, S극으로 이렇게 있다 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속의 방향은 어디서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자속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N극에서 S극으로. 자, 그럼 이때 제가 여기 위에다가 자, 도체를 하나 놨어요. 구리 막대를 하나 놓고, 자, 이 구리 막대를 힘을, 자, 아래로, 자, 운동 방향을 힘을 아래로 이 자속을 잘랐습니다. 이 자속을 잘랐을 때, 그럼 이 도체에서는 기전력이 어느 방향으로, 즉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알아내는 게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엄지, 우리가 요 딱 세 가지 손가락을 쓸 겁니다. 세 가지 손가락을 쓸 건데, 자, 요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른손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오른손으로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면, 자, 엄지, 힘의 방향. 자, 검지, 자속의 방향. 자, 중지, 기전력의 방향, 즉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자속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즉 검지는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할 것이고, 자, 여기 보시면 엄지는 도체의 운동 방향, 즉 힘의 방향이라 그랬죠. 자, 힘의 방향이라 했으니까 이 도체의 힘의 방향은 아래로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중지를 피면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 즉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나오게끔 되려면 N극이랑 S극이 자리가 바뀌면 되겠죠. 또는 운동 방향을 반대로 해주든지. 그렇게 되면은 전류의 방향을 우리 알아내는 법칙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발전기의 원리, 즉 발전기다, 발전기의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발전기의 원리다.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으면 왼손 법칙은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자,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동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왼손 법칙은 요거거든요. 즉 발전기일 때는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알아내기 위한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자속의 방향이 있는 상태에서 힘의 방향이 주어지면 전류, 즉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를 것인데 그 전류의 방향을 알아내는 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 그럼 왼손 법칙에서 이 전동기 원리는, 지금 전동기는 전기가 투입돼서 운동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 즉 모터잖아요. 전동기는 모터이기 때문에 모터의 회전 방향을 알아내기 위한 게, 즉 힘의 방향을 알아내기 위한 게 이 왼손 법칙인 거예요. 왼손 법칙은 자, 힘의 방향을 얻어내기 위한 거고, 발전기는 자, 전류의 방향을 얻어내기 위한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왼손 법칙은 물론 전동기 파트에서도 할 겁니다. 자, 왼손 법칙은 그러면 자, 전류가 들어가는 상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냐, 즉 자속의 방향이 어디 방향에 존재하냐. 그럼 그때 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알아낼 때 필요한 게 이 왼손 법칙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 제가 파트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이 움직이죠.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체를 이번에 반대로 위로 했습니다. 위로 했으니까 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N극에서 S극으로 검지, 힘의 방향 지금 도체에서 아래에서 도체 위로 이렇게 자른 거죠. 이렇게 자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으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어차피 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은 엄지, 검지, 중지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외울 때 엄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똑같이 외울 겁니다. 자,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중지 하겠습니다. 검지 먼저 하겠습니다. 검지, 그 다음에 중지. 자, 이때 엄지, 검지, 중지의 방향을 한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엄지는 힘의 방향. 힘. 자, 검지는 자속의 방향. 자, 중지는 자, 기전력의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자,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똑같이 외울 거예요. 자, 힘의 방향이라고 했던 요거는 우리가 힘은 보통 포스, F라고 표현합니다. F. 그 다음에 자속은, 물론 우리가 자속은 파이라고 쓰는데요.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파이, 즉, B는요, 자속 밀도라고 하는데, 자속 밀도. 자, 자속 밀도에다가
자, 면적을 곱한 값이 결국엔 자속이라는 값이 나올 건데, 요거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얘 자속이라는 것은 그럼 제가 자속 밀도라고 쓰도록 할 겁니다. B라고 쓸 거예요. B. 자속 밀도 B. 자, 자속 밀도라는 것은 어떠한 면적에 닿는 자속의 그 면적인 거죠. 인구 밀도 하듯이. 자, 전류라는 것은 우리가 전류 I라고 쓰죠. I. 단위는 암페어고.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FBI라고 외울 거예요. 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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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가 될 거예요, 쌤. 똑같이. 자, 왼손에도 FBI라고 외울 겁니다. 그래서 자,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어떻게 외울 거냐? 오른손이라. 죄송합니다. 자, 오른손. 자, 왼손은 무슨 원리? 자, 전동기의 원리. 자, 오른손은 자, 발전기의 원리. 그래서 좌전우발이라고 외울 겁니다. 저는 좌전우발. 좌전 우발. 뭐 우발 좌전 상관없습니다. 좌 왼손은 전동기, 우 오른손은 발전기다 라고 해서 좌전 우발 이렇게 외울 겁니다. 이렇게 꼭 좀 기억해 주시고 FBI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류발전기 이제 구조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제 기본 뭐 이제 선생님들 나오는 법칙이나 이런 원리 이런 것도 좀 설명드렸는데, 이제 구조가 나올 건데, 발전기나 어차피 전동기나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라는 것도 있는데, 자, 구조는 제일 첫 번째, 제가 아까 영구자석이 있고 전자석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그 중에서 뭘 쓸까요? 영구자석을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보통 여기서는 근데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 직류 전동기나 발전기 같은 경우 좀 작은 소용량 애들은 뭐 이제 영구자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우리 여기 기기 파트에서는 대부분 다 전자석을 얘기합니다. 거의 다 웬만큼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다 그냥 전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석. 자, 전자석이라고 볼 건데, 이 계자라는 게 전자석인 거예요, 쌤. 전자석. 이 계자라는 것이 필드 마그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으로 계자 철심과 계자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아까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는다 그랬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즉 철심에다가 계자 권선이 즉 코일이니까요. 권선이라는 것은 코일 감았다는 뜻이에요. 자, 구성되어 있다. 즉 계자라는 것은 전자석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계자라는 것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고,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자, 계자라는 것은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으로 계자철심과 계자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계자철심은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소광판을 성층하여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철심에는 그냥 손실 같은 게 또 존재하는데, 손실 파트는 제가 조금은 더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일단 구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는 거기 때문에 그 철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철손이라고 부릅니다. 철심에서 발생된 손실들을 다 철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전기자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자, 전기자라는 것은 아마추어라고 부르고 전기자, 계자. 자, 계자에서 발생한 자속을 쇄교하여, 쇄교라는 것은 자속을, 이 코일이 잘라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잘라내는 거. 이 자속을 자를 때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쇄교한다라는 것은 즉 자속을 어떤 코일이 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자에서 발생한 자속을 쇄교하여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으로 전기자 철심과, 얘도 마찬가지로 쌤, 전기자 철심에다가 전기자 건선, 코일을 감았다는 뜻이에요.
코일을 감았다는 뜻인데 얘는 쌤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얘는 이 계자가 만들어낸 자속을 잘라서 얘는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쌤. 기전력을 만들어낸다. 즉 계자에서 발생한 자속을 세교하여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쌤. 전기자라는 것은 결국엔 계자가 만들어낸 자속을 잘라서 기전력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쌤 전기자 철심은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소간판을 성층하여 사용한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손실 파트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이 구조를 보시면, 자, 여기 고정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회전자, 로터가 존재할 건데, 회전자가 이렇게 자르면서, 돌면서 자르겠죠? 자속을. 그러면 이 고정자 자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결국엔, 이 고정자 자석이 결국 계자입니다. 계자. 계자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그럼 여기서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보면 자속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기 있는 요 이제 도너츠 같이 생긴 요 안에 있는 요게 요거 있죠, 요게 바로 전기자가 됩니다. 전기자가 되고, 자, 얘는 여기 전기자 코일 돼 있죠, 쌤? 전기자 코일. 요 전기자 코일이 즉 얘가 전기자라는 거예요. 전기자. 요 안에 있는 게 전기자고. 자, 그러면 쌤들 여기서 만들어진 이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는데, N극에서 S극으로 자석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얘를 돌려주면, 여기 원동력을 통해서 얘를 돌려주면, 이 축에다가 어떤 원동기를 달아서 돌려주게 되면 이 자석이, 이 전기자가 돌면서 얘 자석이 만들어주는 이 자석을 잘라내겠죠. 쇄교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기전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직류가 아니라 교류입니다. 교류가 만들어질 거예요. 교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면 이렇게 파형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파형이 생기고, 직류라는 것은 방향성이 쭉 얘는 방향이 존재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직류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냥 쭉 움직이는 거예요, 쌤. 그냥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직류고요. 교류 파형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교차해서 번복한다. 교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전기자가 최초에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교류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한번 회전을 하는 게 이렇게 한번 회전하는 거예요. 요거 자르면 이렇게 되면 얘가 동그랗죠. 360도 돌죠. 요게 한 주기가 360도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자, 여기가 그러면은 파이가 되겠고, 여기 180도가 되고, 여기가 2파이, 즉 360도가 되는 거예요. 한 방향이. 그럼 얘가 한 번 회전하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파형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직류 발전기니까 직류로 변환시켜줘야겠죠. 직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쌤. 최초에 계자랑 전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려주면 어떤 정류자라고 하는 요 녀석이 없을 상태에서 보면은 교류가 최초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류자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교류를, 자, 직류로 변환하는 부분이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고, 선생님들은 딱 기억하실 것은 정류자는 교류 얼터네이트 커런트를, 자, 다이렉트 커런트 DC로 변환해주는 부분이다 라고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직류 발전기다. 그럼 얘가 없으면 직류 발전기라고 부르시면 안 되겠죠. 그쵸? 이 정류자라는 게 한 세트인 거예요, 쌤. 세트인데 어디 들려있냐? 이 전기자 코일이 있고,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자, 요 녀석이 정류자가 됩니다. 자, 얘가 정류자가 됩니다. 요 녀석이. 자, 안에 있는 요 동그란 게, 그러면 이 전기자 코일들이 이렇게 감겨서 다 이 정류자에 접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류자에 다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기전력이 다 정류자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자,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류자를 통해서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외부에다가 우리가 써야겠죠. 얘가 만들어준 기전력을, 직류를 우리가 바깥으로 뽑아내서 어떤 부하를 설치할 건데, 부하라는 것은 결국엔 전기를 소모하는 것들이 다 부하인 거예요. 그럼 직류를 사용하는 부하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가 있는데 이 선풍기는 직류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직류 발전기를 통해서 어떤 선풍기에다 연결을 해줘야겠죠. 연결을 해줄 건데, 그러면 이 정류자가 결국엔 이 전기자가 교류를 만들어내서 정류자를 통해서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직류를 통해서 어떤 선풍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뭐 선풍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선풍기에다가 얘를 연결해야겠죠. 전원을 공급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정류자에서 뭔가 그냥 제가 납땜해 갖고 따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왜? 이게 돌면은 이 정류자도 같이 돌 거거든요. 이 정류자도 같이 돌면 이 코일들이 다 돌면서 이게 단선이 되겠죠. 그렇죠? 단선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연결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 또 필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브러쉬라는 게 존재합니다. 요 브러쉬, 요거 두 개. 이 브러쉬를 통해서 이 정류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직류를 바깥으로 뽑아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자, 브러쉬입니다. 자, 정류자 면에 접촉하여 전기자 건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자, 얘도 이게 팩트예요. 브러쉬 역할은 외부 회로로 연결해주는 장치이다. 즉, 브러쉬가 없으면 직류를 바깥으로 뽑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브러쉬를 통해서 양단을 이렇게 접속을 해주는 거예요. 접속을 해주면 이 브러쉬는 가만히 있고요. 이 안에 정류자가 돌면서 이 브러쉬랑 부딪히는 거예요. 얘가 정류자고 얘가 브러쉬면 이렇게 돌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접촉이 돼 있는 거예요. 접촉이 되면서 여기서 직류가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렵게 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정류자가 돌면서 이 브러쉬랑 접촉돼 있어서 이 브러쉬를 통해서 직류가 바깥으로 나간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류기의 구조를 한번 진행해 봤고요. 자, 구조를 진행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직류기의 구조 진행했습니다. 직류 구조를 진행했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자, 직류 발전기의 구조는 총 4가지. 자,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가 존재할 것이다. 자, 그치만 시험 문제에서 직류 발전기 3대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다음 중 직류 발전기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쌤들은 자, 요 3가지를 꼭 좀 찾아내셔야 돼요. 즉 자로 끝나는 게 3대 요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만 찾아내시고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은 자자가 안 들어간 거 다른 것만 찾아내시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좀 알아두시고, 물론 얘도 꼭 존재해야겠죠. 존재해야겠지만 필수 요소로 따지면 요 3가지가 3대 요소가 됩니다. 3대 요소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조를 지나서 종류, 발전기의 종류, 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